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7단원, 7-3단원 사회집단과 사회갈등을 또 마인드맵으로 한 10분 내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인드맵 여러분들 다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목 먼저 한번 분석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집단입니다. 집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일집자, 이제 둥글단자, 뭐 영어로 하면 그룹이죠. 그럼 이제 사회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건 세 가지가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소속감, 즉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매. 최근에 다시 뭐 슈가맨에서 노래가 되게 또 유행하고 있는 그 자자의 노래인데, 그럼 나는 매일같이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와 이제 만나고 같은 버스를 타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2명 이상이에요. 근데 지속적 상호작용도 해요. 매일같이 만난대요. 근데 소속감? 공동체의식? 우리는 몇 번 버스를 같이 타는 이제 동지들이야. 뭐 이런 느낌을 가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회집단이라 하진 않아요. 네, 근데 반면에 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그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냥 야구장의 야구 관중과 그리고 이제 축구장의 붉은 악마 둘을 또 비교하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회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뭐, 유형을 뭐 영어로 하면 타입, 카테고리, 굳이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한자까지, 무리 유자의 모형형. 즉, 그러니까 이 무리를 모인 이 모형을 기준을 알고 여러분들이 좀 나눠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통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 특징들만 막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이 기준이 되는 걸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건 수능에서도 이번은 이 기준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소속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집단을 분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이제 썸너인데요. 이 썸너는 내 집단과 외 집단, 뭐 인그룹, 아웃그룹이라고 미국 심리학자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소속감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 집단이라고 하고, 이건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근데 내가 아닌 이제 내가 소속된 집단이 아닌 곳을 이제 외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데이그룹, 뭐 그들 집단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이질감, 이게 다를 이자를 쓰거든요. 반대말은 같을 동자죠. 동질감 하면 이쪽에서 느끼는 걸고, 여기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고, 심지어 적대감까지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대원국제중학교인데 우리가 이제 대형전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내 집단은 대원국제중학교예요. 근데 외 집단은 이제 영웅국제중학교가 되겠죠. 그리고 교내 체육대회 할 때는 또 달라집니다. 우리 반, 일반 아시아반이 내 집단이 되는데, 우리랑 이제 축구를 붙는 이 반은 또 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집단과 외 집단은 사실 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속한 집단의 범주를 어느 정도로 넓히고 줄이느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결합이지에 따라서 나눴는데, 독일의 사회학자, 이게 독일어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시고, 토니스가 아니라 이게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테니스라고 하는 이 독일의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독일어예요. 이거 밑에 것들. 그러니까 독일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공동사회, 이익사회가 되는 건데,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원서를 읽게 되면. 자, 이제 공동사회는 어떤 거냐면, 그 결합이지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본질 이지예요. 그러니까 결합이지의 종류에는 본질 이지와 선택 이지가 있거든요. 본질 이지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연이지인데, 본질적인이지 자연적인이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연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난 이지. 그러니까 자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의도나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이미 이제 된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이지 혹은 뭐 자연적인 이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동사회는 실제로 얘기하면 자연 발생적인 커뮤니티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 난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된 것이고, 난 태어나 보니 나는 고성희 씨의 33대 손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난 태어나 보니 한민족으로 이제 태어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가족, 친족, 민족 같은 끝에 이제 족과 같은 것들로 이제 끝나게 되면 보통 공동사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사회는 이제 반대예요. 의도나 의지가 있어요. 명확하게 있고, 이게 의도나 의지가 있는 걸 뭐 선택의지라고 하는데, 이 게젤샤프트, 이 이익사회는 선택의지, 즉 의도가 있으면 그건 다 이익사회예요. 근데 이건 인위적 커뮤니티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대급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이익, 기능, 역할에 의해서 이 조직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해서 선택의지, 즉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고, 동아리는 내가 좋아하는 뭐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면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즐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거고, 회사는 뭐 이윤 창출하려고 만들어졌던 거고. 그래서 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결합이지다. 근데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이쪽은 이제 뭐 본질리지로, 여기는 선택이지로, 즉 의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래서 보통 공동사회 예를 찾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사실 의도가 있다면 다 이익사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접촉 방식, 이제 친밀도에 따라 가지고 나누는데, 요거는 이제 쿨리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학자가 또 이제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접촉 방식이란 과연 뭐냐? 접촉 방식이란 집단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친밀한가? 아니면 굉장히 수단적인가? 부분적인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1차 집단은 뭐냐면 전인격적, 이게 오로지 모두 전자인데 모든 인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대면적, 면자가 면자가 얼굴 면자예요. 면상할 때 그 면자 있잖아요. 그래서 자, 1차 집단은 얼굴을 마주대고 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너네 되게 엄청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되게 진짜 친한 친구.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학교 갈 때도 거의 같이 가요. 그러니까 같이 버스 타고 이제 거기서 내리면은, 저희 서귀포였거든요. 1호 광장에서 내리면은 거기서부터 학교까지 같이 걸어가고, 심지어 1학년 때는 심지어 같은 반을 했어요. 방송반에도 같이, 또 동아리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야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또 같이 하고, 그래서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부모님보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얘가 첫사랑이 누구고, 그리고 얘가 우리 반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그리고 얘가 저번에 어떤 여자한테 이제 고백했는데 이거 다 알아요. 다 엄청 친한 집단. 그래서 그걸 또래 집단이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그 또래 집단은 좀 더 약간 더 순수한, 그러니까 더 어린, 그러니까 뭐 저희 아들뻘 한 4살 5살 뻘 되는 그런 애들이 막 놀이터 가면 만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무 조건 이런 거 없이 그냥 되게 친밀하게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했어요. 그런 걸 이제 또래 집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관계를 또 맺는 게 또 가족이 있죠. 가족도 여기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차 집단은 친밀감이 1차 집단에 비해서 떨어지고요. 관계가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수단적이고. 뭐 예를 들면 회사라고 하는 곳은 내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내 인생의 좀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요. 굉장히 수단적이에요. 그래서 뭐 회사나 군대 같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2차 집단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의한 만남이고요. 굉장히 형식적인 관계라는 것이 이 집단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배웠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좀 정리를 안 하고 지나간 게 있어요.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어디냐면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하나를 제가 안 했어요. 이제 중거 집단이라고 교과서 139쪽에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행동, 생각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삼고 그 근거로 삼는 집단이에요. 즉, 이 중거 집단에 만약에 속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 못하게 되면 실망감, 열등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말 국제중학교 오고 싶었던 친구들 우리 학교 오면 굉장히 자부심 뿜뿜하면서 되게 잘 다니거든요. 근데 내 중거 집단이 아니었어. 난 여기 원래 오기가 싫었는데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온 거야. 혹은 그냥 어쩌다 그냥 뺑뺑이로 했더니 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야. 라고 하게 된다면 괜히 옆에 애들은 영어 잘하는 것 같은데 난 못하는 것 같고, 괜히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또 중거 집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속하고자 하는 집단, 혹은 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거 집단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 139쪽까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제 차별과 갈등 사례인데, 이건 사실 좀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차별, discrimination. 그러니까 달을 차자에다가 달을 별자예요. 나눌 별자인데, 사회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거, 이게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녀 차별.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임금을 덜 주고 남자한테는 더 주고 이런 게 이제 차별인 거죠.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컨플릭트죠. 그러니까 이제 칡갈 동나무 등인데 이 동나무 등의 그 칡이 굉장히 좀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저희 추구하는 가치나 이해관계, 정치적 신념 등의 차이로 인해 상호 대립하는 상태를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차별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만 해결되면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균열,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설악산 케이블카 건립을 두고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쪽, 뭐 개발을 해야 되는 쪽, 그 다음에 뭐 마트, SSM법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대형마트 운영할 때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관계, 갈등 관계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요런 이제 차별과 갈등의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141쪽에 그 차별과 갈등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사례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해결 방안들 여러분 스스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댓글 미션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나타난 님비 현상, 거기 나와요. 님비 현상, not in my backyard라고 해서 141쪽에 나오는데, 141쪽이 이렇게 뒤쪽에 나올 겁니다. 어디였지? 예, 여기 나와요. 그래서 님비 현상 이렇게 해결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님비 현상, 우리 주변에서 혹시 본인이 관찰할 수 있었던 님비 현상 어떤 게 있는지 그 사례를 하나씩 적어보는 게 오늘의 댓글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단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들었다는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